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의 도화선이죠. 3.15 의거가 오늘로 55주년을 맞았습니다. 마산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함성, 각계 인사들과 시민이 모여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0살을 넘긴 이영자 씨에게 55년 전은 여고 시절이었습니다. 부정선거에 항거한 그날, 이영자 씨는 학생들과 시위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다못해 중학생까지도 다 따라 나갔거든요. 그 힘이, 그 우렁찬 함성 소리는 누구든지 범집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더라고요. 3.15 의거가 55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부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된 건 5년째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남 지역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자유민주 정의, 이게 이제 마산 정신이죠. 예, 그래서 그런 정신을 그 학생들이 이어가야 된다. 그럼 마산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3.15 정신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해마다 마산 지역 학생들이 참석합니다. 12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부상한 반독재 운동. 학교 선배들의 의기로운 모습을 기억하려 합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들이 이제 3.15 의거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썼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는 3.15 의거가 일어난 옛 마산 지역에 민주주의 전당 건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전당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창원 시민 또 우리 경남 도민들이 힘을 좀 합쳐야 되겠다. 3.15 의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지역 열사들을 기리는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학교 무상급식과 서민 자녀 교육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이번 주 중대 기로를 맞게 됩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18일 경남도청을 방문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만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해 논의를 벌입니다. 문 대표와 홍 지사 회동 다음 날인 19일에는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려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와 경남도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등이 처리됩니다.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경남도가 시행하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논란 속에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신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에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소득 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250만 원 이하 초중고생 가정으로 가구원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액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해군 남면 사촌해수욕장에 벙커 시유로 추정되는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남해군은 어제 사촌해수욕장에 2에서 3m의 기름때가 생겼다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오늘 주민과 공무원 20여 명이 방제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은 풍랑으로 기름이 흘러 들어온 것으로 보고 해양안전서가 시료를 채취해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회생 결정을 받은 회사가 전기료를 선납하지 않으면 단전하는 한국전력의 약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법인 회생 신청을 한 하만의 A 회사 관리인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력공급 재개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전은 전력공급을 재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A사는 전기요금을 체납해 지난해 6월 단전됐고 이후 회생 개시 결정이 났지만 한전은 전기 기본 공급 약관에 따라 3개월분의 전기료 선납을 요구하며 전기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합천에 있는 합천병원과 창녕의 창녕서울병원 두 곳이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서울병원과 하동병원, 함안중앙병원, 함양성심병원 4곳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어서 지정 취소가 유예됐습니다. 거제와 통영 고성 지역 조선협력업체들의 임금 협상 타결률이 지난해 절반 정도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세 지역의 245개 조선협력업체 가운데 임금 협상이 타결된 곳은 109곳으로 타결률이 44.4%에 그쳐 지난해 83%보다 크게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청인 삼성조선의 임금 협상이 지난 1월 말로 늦게 타결되면서
협력업체도 늦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파트나 숙박의료시설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다음 달 초까지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창원소방본부는 300가구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나 숙박시설, 의료시설 등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다음 달 8일까지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제도로 연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1명씩, 아파트는 300가구마다 1명씩 선임해야 합니다. 통영시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통영시는 지난 10일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오는 2016년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은 세계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산업 육성, 협력과 발전 경험의 공유를 통해 회원국 도시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창원 LG가 어제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오리온스와의 6강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63대 77로 패했습니다. LG는 3점슛 17개 가운데 단 2개만 들어가 3점슛 성공률이 12%에 불과하는 등 전반적으로 외곽슛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창원 LG는 이제 오리온스와 2승 2패가 돼 내일 창원체육관에서 오전 3선승제 최종 5차전을 벌입니다. 창원시 올해 저탄소 녹색 아파트 사업에 24개 아파트 16,000가구가 참여합니다. 저탄소 녹색 아파트 사업은 전기와 상수도 절약 등을 통해 녹색 생활 실천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오는 8월 결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 11개 아파트에 총 2,5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고 총점 80점 이상인 아파트에는 녹색 아파트 인증 명패가 수여됩니다. 차세대 경남 예술계를 이끌 유망 예술인 10명에게 올해 처음으로 1억 원이 지원됩니다. 경남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35세 이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